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카페에서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카샤라고 합니다. 다음 카페에서 BM 환경의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관하면서 해야 했던 결정들과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진행하였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BM 환경의 서버들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관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관한다는 의미에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테라포밍이라고 지었습니다. 테라포밍은 지구 외의 다른 천체에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테라포밍은 빌딩업, 히팅업, 플랜팅, 콜로나이제이션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의 스테이지도 테라포밍의 스테이지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빌딩업 단계에서는 쿠버네티스의 장점과 지식을 조직 내에 전파하고, 히팅업 단계에서는 쿠버네티스 전환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랜팅 단계에서는 대표 서비스들을 쿠버네티스로 이관하고 쿠버네티스 전환 가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로나이제이션 단계에서는 쿠버네티스로 모든 서비스들을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쿠버네티스로 이관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빌딩업 전략 수립 단계에서 진행했던 매니페스트 정의 도구와 CI/CD 도구에 대한 내용을 1번과 2번에서, 그리고 3번과 4번에서는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친화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적용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5번과 6번에서는 쿠버네티스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이관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도구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조직에 적합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매니페스트 정의 도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름이 너무 긴 것 같으니 매니페스트 도구라고 간단히 칭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하게 될 텐데요. 여러 환경의 페이스에 맞게 매니페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헬름과 커스터마이즈라는 도구 중에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커스터마이즈는 상속 기반 모델의 도구로서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매니페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반면에, 헬름은 템플릿 도구로서 패키징, 훅, 롤백 등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는데요. 상속 구조로서 쉽고 빠르게 사용할 때는 커스터마이즈가, 템플릿 기능이 필요하거나 패키징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 제공할 때는 헬름이 강력합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만 고집하기보다는 사용 용도에 따라 2가지 모두 사용하거나 조직 환경에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트 도구에 대한 고민이 끝나면 CI/CD를 위한 도구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다음 카페에서는 CI 도구로서 젠킨스를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젠킨스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사 GitHub 엔터프라이즈에 GitHub 액션이라는 기능이 지원 예정이라 조직 내 CI 도구로서 도입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CD 도구로는 대표적으로 스피나커와 아르고 CD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피나커는 웹후크를 이용한 파이프라인 방식의 도구이고, 아르고 CD는 대표적인 GitOps 방식의 도구입니다. GitOps 방식은 Git에 푸시된 코드를 통하여 선언적으로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철학과도 잘 어울립니다. 스피나커는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멀티 클라우드 지원 등 아르고 CD보다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나커는 상당히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면 아르고 CD는 복잡한 설정 없이 쉬운 설치와 적은 리소스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해보며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슈가 생겼을 때 스피나커는 자료가 많지 않으며 운영에 리소스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아르고 CD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차트는 CNCF에서 제공하고 있는 CI/CD에 대한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이 차트에서 아르고 CD가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스피나커에 비해 인지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글 트렌드에서 아르고 CD와 스피나커에 대해 관심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아르고 CD가 전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 지표들이 저희가 아르고 CD를 선택하는데 더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매니페스트 도구와 CI/CD에 대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에 맞게 리팩토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스테이트레스와 스테이트풀한 워크로드 모두를 지원하는데요. 서비스가 동작하는 파드의 상태가 스테이트레스한지 스테이트풀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페에서도 서비스를 스테이트레스하게 리팩토링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카페에서는 운영 툴을 위한 기능 중 스프링이 로드될 때 DB에서 멤버 정보를 읽어서 메모리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당 멤버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ACL 문제로 인하여 운영 툴이 돌아가는 모든 서버의 고정 IP로 API를 호출하여 멤버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의 스테이트레스한 파드들은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고정된 IP를 가지고 있지 않아 외부에서 스테이트레스한 파드로의 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멤버 정보는 레디스를 참조하고 API 서비스가 멤버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리팩토링하였고, 변경된 멤버 정보는 API군 서버가 레디스의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리팩토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정된 IP하는 상태를 제거할 수 있었고, 저희가 원했던 스테이트레스한 서비스로 리팩토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나 퍼시스턴스하게 사용하고 있는 큐 혹은 캐시 서버의 경우에는 상태가 계속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볼륨을 마운트하여 스테이트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볼륨을 마운트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파드가 제거될 때 컨테이너에 존재하고 있던 파일들도 모두 제거가 되어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카페에서는 서비스를 쿠버네티스로 전환하기 전에 로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카페 로그 시스템은 일라스틱 스택을 이용하여 로그를 수집하고 라우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요.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파일 비트로 수집하는 방식은 파일 비트가 로그를 전부 로그 스테이시로 보내기 전에 파드가 제거될 경우 로그가 유실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쿠버네티스 로깅 아키텍처 중 클러스터 레벨에서의 로깅 아키텍처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파드에서 발생하는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는 컨테이너 엔진의 로깅 드라이버로 리다이렉트되어 바, 로그, 컨테이너즈라는 경로의 JSON 형식의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데몬셋 형식의 플런티디를 배포하여 해당 로그 파일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파일로 저장되는 로그가 워커 노드의 스토리지 용량을 다 채우지 않도록 로그 로테이트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는 전사적으로 코쿤 헤르메스라는 솔루션으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로깅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로그를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로 스트림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불필요한 모든 로그들이 kubectl 로그즈 명령어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점과 플런티디의 설정이 중앙 집중형으로 모여 운영상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의 플런티디가 처리할 수 있는 로그보다 더 많은 로그가 쌓이게 되면 로그가 유실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페에서는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로 로그를 스트림하는 방식 외에도 파일로 저장된 로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워커노드의 볼륨을 파드에 마운트하여 로그가 마운트된 볼륨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워커노드에 저장된 파일을 별도의 플런티디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로그 파일의 용량이 워커노드의 스토리지 용량을 다 채우지 않도록 로그로테이트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로 로그를 보내지 않고도 로그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드는 디플로이먼트가 워커노드에 로그 볼륨이라는 이름으로 마운트하는 예제인데요. 워커노드의 카페 로그즈, 카페 웹이라는 경로가 파드의 로그즈 마운트라는 경로로 마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기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로그 볼륨이라는 경로에 대해 소유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카페의 로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윗부분은 전사 로깅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워커 노드와 인그레스 노드에서 발생하는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를 적재하고 있으며 아랫부분은 카페의 별도의 니즈로 워커 노드에 마운트하여 로그를 파일로 저장하여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로그 시스템이 구성되었으니 비용과도 직결적으로 이어지는 적재할 로그의 용량과 보관기간 정책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카페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로그만 수집하여 엘라스틱 서치로 저장을 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로그의 경우에는 서버 내부에 파일로 저장한 뒤에 필요시 엔서브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까 스테이트레스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듯이 별도의 펄선스한 볼륨을 마운트하여 사용하지 않는 이상 파드가 죽거나 재시작하게 되면 수집하지 않은 로그 파일들은 모두 유실이 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조회하고 싶어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기존에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파일로만 보관하던 로그들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전부 수집을 해야 했는데요. 카페에서는 하루에 1TB의 서비스 로그가 발생하고 있었고 쿠버네티스로 이관했을 때에는 인그레스에서 발생하는 어세스 로그 용량도 4TB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로그를 엘라스틱서치로 보내게 되면 추가적인 서버를 발주해야 하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불필요하게 서비스 로그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도하게 수집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로그를 발생시키는 어세스 로그만 줄일 수 있더라도 획기적인 용량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엘라스틱서치의 템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자주 사용되는 어세스 로그의 필드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 필드가 필요할 때에는 하둡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처음 예상했던 엘라스틱서치의 로그 용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고 해당 로그 양은 인프라팀에서 가지고 있던 풀 용량으로도 충분하여 별도의 장비를 신청하지 않고도 전체 로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으니 배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텐데요. 기존의 VM 환경에서는 서버의 대수가 정적이었기 때문에 롤링 업데이트 방식의 배포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를 도입함으로써 파드의 개수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블루그린 배포 방식과 일부 트래픽만 새로운 버전에 먼저 릴리즈해 볼 수 있는 카나리 배포 역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포 방식은 아르고 롤아웃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여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배포 시점에 충분히 웜업이 되지 않아
응답 지연이 발생하는 이슈도 존재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나리를 응용하여 문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우선 새로운 버전의 파드를 레플리카에 지정된 개수만큼 띄워서 10%의 트래픽만 신규 버전의 파드로 라우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버전의 파드에 버그가 존재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웜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카나리를 통한 웜업 후에는 APM 도구의 그래프 수치가 튀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였는데요. 안정적인 APM 그래프 수치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카페에서는 프론트 단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수집하여 키바나로 조회볼 수 있는 에러 컬렉터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배포 시점에 갑자기 에러 수치가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통해 이전 버전의 파드가 제거되는 시점에 에러가 발생된다는 점과 로그를 통해 인그레스에서 502번 에러가 발생하다가 504번 에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에러의 원인은 그레이스풀 셧다운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파드가 종료하게 되면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가 쿠베 API 서버를 통하여 파드로 딜리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파드에 존재하는 컨테이너는 시그텀 신호를 받고 종료하게 될 텐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레이스풀 셧다운이 지연되지 않을 경우 시그텀 신호를 받자마자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고 처리 중인 요청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인그레스 엔진X에서 변경된 설정을 리로드하는 시점에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카나리 구성에서 두 개의 인그레스를 통하여 기존 버전의 파드와 새로운 버전의 파드로 트래픽이 전달될 텐데요. 카나리 배포가 완료될 경우 인그레스의 엔드포인트는 기존 버전의 파드에서 신규 버전의 파드로 변경이 되고 기존 버전의 파드들은 시그텀 신호를 받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그레스 엔진X의 설정이 로드되는 시간으로 인해 아직 동기화가 완료되지 않아 인그레스가 종료된 파드에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게 되면서 502번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그레스 엔진X 설정이 동기화가 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그레스 엔진X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설정의 변경이 핫 리로드 되도록 하여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엔진X가 설정을 리로드하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엔진X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쿠베 API 서버로부터 모든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가져와 그에 상응하는 백엔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데요. 이 객체는 엔진X 내부에서 동작하는 루아 핸들러로 전달되어 공유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엔진X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루아가 공유 메모리에서 엔드포인트를 찾아 구성된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통하여 업스트림 피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루아는 싱크로나이즈 루프를 통하여 최신 상태의 설정과 동일한지 확인하게 되고 변경사항이 존재할 시 이를 공유 메모리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이나믹 컨피그레이션을 통하여 핫 리로드 기능을 지원하고 엔진X가 전체 설정을 리로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그레스 엔진X GitHub 코드의 주석을 확인해보면 다이나믹 컨피그레이션이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컨트롤러가 백엔드 오브젝트를 엔진X 엔드포인트로 등록하는 시간과 백엔드 싱크 인터벌이라는 변수에 선언되어 있는 1초를 더한 시간이 인그레스 엔진X의 설정이 동기화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요청의 경우 핫 리로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엔진X의 리로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인그레스 엔진X의 설정이 동기화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영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레이스풀 셧다운이 되지 않아 요청을 완료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이 셧다운이 되는 것과 인그레스 엔진엑스 설정이 동기화되기 전에 파드가 종료되어 종료된 파드로 트래픽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 요청을 모두 종료하고 셧다운이 될 수 있도록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파드가 종료되는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파드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인그레스 엔진엑스의 설정 역시 동기화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 중 프리스탑 후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해당 방법은 언어나 프레임워크에서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드가 딜리트 신호를 받게 되면 프리스탑 후크가 먼저 발생이 되고 프리스탑이 끝나게 된 뒤에 시그텀이 발생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프리스탑 후크에 슬립을 주게 되면 인그레스 엔진엑스 설정이 동기화가 되기 전까지 들어온 모든 요청을 어플리케이션이 수행한 뒤에 파드가 종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르고 롤아웃을 이용하고 있다면 스케일 다운 딜레이 세컨즈 속성을 활용하여 이전 버전의 파드가 종료되는데 딜레이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나리 전략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르고 롤아웃의 버전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포까지 진행이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VM에서 쿠버네티스로 트래픽을 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 VM 환경에서의 도메인 구성은 각 서버들의 IP를 BIP로 묶고 해당 BIP를 도메인의 레코드로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쉽게 쿠버네티스로 전환하는 방법은 기존 BIP 레코드를 제거하고 쿠버네티스의 로드 밸런서 IP를 레코드로 추가하는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메이저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로 한 번에 트래픽을 전환하거나 다수의 트래픽을 부여하는 게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GSLB 구성을 이용하여 90%의 트래픽은 이미 검증이 된 VM으로 트래픽이 가도록 지정하고 10%에 대해서만 쿠버네티스로 트래픽이 가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저희가 원한 대로 동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한 것은 10%의 트래픽만 쿠버네티스로 전환이 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트래픽량을 비교해보니 70에서 80%의 트래픽이 쿠버네티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00%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파드의 레플리카 개수를 미리 지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애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10%의 트래픽만 넣어보고 신규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놓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려던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동작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테스트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인그레스에서 디폴트로 지정되는 Keep Alive 설정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VM 환경에서는 Keep Alive 설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인그레스 엔진엑스에서는 Keep Alive 설정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GSLB에서 쿠버네티스로 트래픽을 10%만 보내더라도 Keep Alive로 인하여 커넥션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트래픽이 쿠버네티스로 전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VM과 쿠버네티스 환경을 함께 운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Keep Alive 설정을 해제함으로써 원하던 대로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로 이관하면서 해야 했던 결정들과 겪어야 했던 경험들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테라포밍 프로젝트를 통하여 카페에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크루가 더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덕분이었습니다. 쿠버네티스라는 함선을 타고 멋진 크루들과 여정을 함께 떠나실 분들은 다음 카페 개발 파트로 지원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샤였습니다. 감사합니다.